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성빈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민섭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발표드릴 논문은 Structured Denoising Diffusion Models in Discrete State Spaces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 대한 인트로덕션인데요. 뭐 저번 주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대부분 어, 사람들이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이 뭔지 알 텐데요. 지금까지의 그 논문 연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뭐 웨이브폼 데이터 같이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의 어, 태스크에서만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진행되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텍스트 같은 이제 디스크릿 데이터에 대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스크릿 데이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그 노이즈를 추가하기 위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의 대체로 뭐를 사용할지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디스크리트 데이터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로스 펑션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디퓨전 모델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리얼 발류드 이미지와 같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의 가우시안 디퓨전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디퓨전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연구들이 과거에도 있긴 했는데 그 라지 그 좀 이제 규모가 큰 태스크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냥 더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코프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크릿 데이터니까 K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XT랑 XT-1이 이 K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식과 같은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원핫 인코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Q가 이제 마르코프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요. 따라서 이제 QT는 타임 스텝 T에서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그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각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는 이제 xt-1 인 스테이트에서 xt 인 스테이트로 가게 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은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P가 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파라미터인데 이 XT가 각 K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할지에 대한 확률을 알려주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면은 이제 K가 3일 때 XT-1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고 그 타임 스텝 T에서의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돼 있으면 이제 XT가 이제 XT-1이랑 QT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XT에 대한 이제 그 각 확률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 XT가 카테고리 1에 속할 확률이 0.3, 2에 속할 확률이 0.6, 3에 속할 확률이 0.1로 되고 여기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디퓨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뭐 매트릭스나 사용할 수는 없고 이 논문에서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우 벡터랑 매트릭스랑 곱하게 되면은 그 로우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로우 벡터가 프로버빌리티 그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QT의 그 행의 합이 1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디퓨전 모델을 보면은 X0에서 XT를 이제 효율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트랜지션 매트리스의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어, 그 트랜지션 매트리스의 곱들이 막 발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떠한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그 수렴해야 된다는 그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좀 특별한 매트릭스를 이제 논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이고 이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는 그 로우의 합이 1일 뿐만 아니라 칼럼의 합도 1이고 그리고 이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이라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보시면 이제 그냥 파이라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Q에 대해가 파이를 곱하게 되면은 파이 J가 이제 그냥 K분의 1이고 그런 컨스턴트이고 이게 이제 서메이션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더블리 스퀘스틱 매트릭스의 그 합이 1이 된다는 규칙 때문에 다시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돼서 이 더블리 스퀘스틱 매트릭스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성질이 만족하게 됩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제 총 4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는 이제 가장 간단한 유니폼 디퓨전이고 정확한 수식은 이제 이퀘이션 7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이는 이제 어, 현재 스테이트에 남을 확률을 제외하고 다른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 모두 유니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베타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베타가 0.6이고 K가 4인 경우에 유니폼 디퓨전 이 매트릭스를 구해보면은 이 왼쪽에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차례 이 X0에 대해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좀 특별한 트랜지션 매트릭스 하나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이름은 이제 앱조빙 스테이트라는 것이고 그 앱조빙 스테이트를 하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M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 M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 M에서는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네, 함정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확한 식은 이제 이퀘이션 8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시를 보시면 베타는 0.6인 경우에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을 확률은 0.4인데 그 앱조빙 스테이트를 제외하면 그리고 이제 앱조빙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 0.6이고 앱조빙 스테이트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는 앞서 소개한 이제 더블리스 퀘스팅 매트릭스는 아닌데 앱조빙 스테이트라는 약간 특수한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앱조빙 스테이트의 프로버빌리티 매스가 이제 완전히 다 가 있는 그런 특별한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네,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한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이제 그냥 잘 결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이 이제 이 논문에서의 요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니폼 트랜지션이랑 앱졸빙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제외한 디스크리타이즈드 가우시안도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과정을 이제 플롯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기존의 디스크릿 디퓨전 모델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하고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이제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해서 좀 이제 정돈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디스크리트 데이터를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임베딩 한다든지 그러한 프리 프로세싱 뭐 그러한 좀 네, 그러한 스킬들이 필요 없고 그냥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만 활용하면 되고 또한 이제 그 태스크에 있어서 그 태스크에 존재하는 저희의 뭐 도메인 노을리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네, 임베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보면은 그러한 그 도메인 노을리지를 포함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디퓨전 모델,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의 디퓨전 모델을 이제 수식으로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x0에서 xt를 이제 효율적으로 샘플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곱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x0가 컨디션된 이 리버스 프로세스 또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xt-1 by xt x0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모델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그 이 논문에 소개한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총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두 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니폼이랑 앱드리븐 스테이트고 다른 하나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가우시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의 가우시안을 모방해서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이제 특징은 좀 비슷한 스테이트로의 트랜지션을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지게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또한 더블리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토큰 임베딩 디스턴스라는 새로운 트랜지션 매트릭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이 디스크릿 스페이스를 목표로 하고 따라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실험이 존재하게 되는데 텍스트를 보면 이제 캐릭터 레벨 제너레이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캐릭터 레벨에서 보면 모음과 자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모음은 모음끼리 좀 더 비슷할 것이고 자음은 자음끼리 더 비슷할 텐데 이러한 그 토큰 임베딩 사이에 이제 시밀러리티를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임베딩 시켜가지고 그러한 비슷한 토큰들끼리의 트랜지션이 좀 더 높은 확률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트랜지션 매트릭스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더블리 스토캐스틱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실험에 활용하고 있는데 태스크마다 좀 잘 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 이제 forward process에 대해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forward process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reverse process를 parameterization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continuous diffusion 모델도 보면은 이 reverse process를 직접적으로 parameterize 하기보다는 이제 뭐 노이즈를 파라미터라이즈 한다든지 그런 규칙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 소개하기로는 이제 discrete space에서는 그런 노이즈를 이제 프리딕트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는 대신에 이 XT에서 X0로 가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그 probability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리딕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리딕트한 로짓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QXT-1 XT X0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최종 리버스 프로세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X0에 대한 이제 로짓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QXT 이 이퀘이션 10 이거를 이제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논문에서 소개한 뭐 로스 펑션인데 이 이퀘이션 14를 보면은 그냥 기존의 컨티뉴어스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던 것과 정확히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어, 추가적인 텀을 통해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X0에 대한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파라미터라이즈 했는데 이거에 대해 알맞는 이 텀을 이제 뒤에다가 추가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이퀘이션 15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왜 이게 성능이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스텝에서 X0에 대한 프리딕션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Q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계산이 좀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항을 보면은 이제 이퀘이션 14 기존에 있던 로스 펑션의 L0 항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한 이 L0 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텍스트에 대한 실험에서는 캐릭터 레벨 제너레이션과 이제 텍스트 월드 레벨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 태스크를 다 실험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 레벨 제너레이션은 일단 토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좀 스몰 스케일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뭐 A부터 Z까지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이제 언더바까지 해서 총 27개의 토큰, 즉 27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랜덤 베리어블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도 이제 디스크릿 스페이스에 대한 그 디퓨전 모델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논문들이 보시면 이제 20번 뭐 인용된 20번 이 논문들인데 이러한 기존의 베이스라인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이제 좀 이제 텍스트에서 오래 연구되고 굉장히 도미넌트한 연구들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네, 좀 엄청 큰 데이터셋에 대한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총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8192여서 카테고리가 819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유니폼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니폼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 마스크라고 표시된 부분이 앱드리븐 스테이트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한 앱드리븐 스테이트가 이 마스크라는 특수한 보캐블러리이고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앱드리븐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능이 더 좋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실제 예시들을 보시면 이제 모든 스테이트가 다 마스크인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점점 이제 t는 0으로 다가갈수록 새로운 문장을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이 모델의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오리지널에서 만약에 그 오리지널 센텐스가 그 앱조빙 스테이트로 콜옵션 돼 있을 때 어떻게 리컨스트럭트 하는지 물론 완전히 동일하게 하진 않고 아시아가 차이나로 바뀐다든지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런 문장을 네, 제너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은 그리고 꼭 디스크릿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에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릿 스페이스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의 그런 뭐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게 아니라 각 픽셀을 이제 256개의 카테고리로 쪼개가지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 실험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 그림의 그 위에를 보시면 이 그레이 픽셀들이 이제 그 앱조빙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 완전한 이제 그레이 한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샘플들을 점점 제너레이션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밑에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가우시안이어서 여러 형형색색의 노이즈에서 이제 이미지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이미지 태스크에 대한 그 수치, 여기는 이제 제가 포함 안 시켰는데 수치적인 테이블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뭐 FID 스코어나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은 컨티뉴어스 디퓨전 모델들보다 확실히 엄청나게, 네, 좀 심할 정도로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이 논문에서는 제 생각에는 디스크릿 디퓨전 모델도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을 어, 강조하고 싶어서 이 실험을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슬랙에 질문이 4개가 올라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폼 디퓨전 매트릭스랑 앱졸빙 스테이트 디퓨전 매트릭스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제 생각에 실험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유니폼 디퓨전 매트릭스는 그 이전에 이제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연구도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한데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이렇게 다 제너럴라이제이션 해놓은 거를 이제 그냥 유니폼 디퓨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한 게 이제 앱졸빙 스테이트인데, 그 대부분의 실험을 보면은 그냥 앱졸빙 스테이트가 더, 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발표 자료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그 이 앱드리븐 스테이트를 마스크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그 볼트랑 이러한 기존의 어, 그 텍스트 데이터를 위한 모델들이랑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앱드리븐 스테이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텍스트 같은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목표로 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앱드리븐 스테이트가 잘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orward process.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요. 피겨 1에서 forward process absorbing의 경우 좌측 아래 점들. 네, 그 좌측 아래 점들이 이제 absorbing state로 그 완전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러한 스테이트들은 이제 다시는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이전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앱조빙 스테이트의 의미와 실제 예가 뭔가요? 어, 앱조빙 스테이트의 의미? 이거를 왜 앱조빙 스테이트를 소개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기존의 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마스크로 커럽션을 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약간 모방하기 위한 모방하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앱조빙 스테이트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시면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의 컨티뉴어스 케이스 앱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잘 디벨롭이 안 되어 있고 혹시 더 챌린징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모티베이션을 얘기해 주시면. 어, 사실 이 디스크리트 디퓨전 모델이 컨티뉴어스 케이스에 비해서 왜 잘 디벨롭이 안 되어 있는지는 사실 저도 막 예전부터 이 디퓨전 모델들을 공부해 온 것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더 챌린징한 이유는 확실히 디퓨전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어, 아직까지는 그런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그 이전 연구들에서는 그 이 디스크리트 디퓨전 프로세스를 좀 잘 제너레이션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그러한 부분에서 컨트리뷰션 가지고 뭐 이런 유립세도 억셉되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했던 질문들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 absorbing state는 보통 이제 요걸 우리가 다루는 걸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absorbing state를 보통 다룰 때는 어떤 걸 다루냐면 이제 그 마코브 체인에서 이제 시클릭이 있고 넌시클릭이 있고 그 넌시클릭 공간을 다룰 때 이제 absorbing state가 필요하고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가 가령 뭐 이제 그 강학습에서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제 그 터미네이트 컨디션 같은 걸 만들 때 보통 이런 absorbing state 같은 걸 구현을 하고요. 마코브 체인이 이제 그런 continuous case랑 달리 continuous는 그런 absorbing state랑 개념이 없어요. continuous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디퓨전하는 개념인 거고 discrete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absorbing state에 있어서 거기에 빠지면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는 일종의 터미네이트 컨디션을 주고 이제 마코브 체인 모델링은 디스크리트 모델링은 어떤 그런 매스에다가 이렇게 매스에다가 우리 이렇게 프로버티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디스크리트 디퓨전이 컨티뉴스 디퓨전보다 개발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마코브 체인 모델링이 훨씬 더 많이 개발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디스크리트 마코브 체인 기반의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연구가 잘 안 돼 있다는 것 뿐이고요. 왜 컨티뉴스보다 이게 더 늦게 나왔냐? 컨티뉴스 경우에는 SD라 같은 굉장히 좋은 툴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좀 쓸 수 있는 어널리틱 테크닉, 스토캐스틱 칼큘러스 테크닉들이 있어요. 아까 기훈이가 소개한.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으로 다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D만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 어널리스 테크닉들은 아주 많지가 않아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디스크리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널라이제이션 때문에 사실은 챌린저블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를 부딪혀요.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챌린저블 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교수님. 근데 두 가지 인테이닝 질문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는 코멘트인데 저는 그냥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 계산이 되니까 디스크리트하게 가면은 힘들겠구나 하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 마지널라이제이션 때문에 챌린징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가장 사실 그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잖아요. 저희 얘가 잠깐 오는데 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출발을 한 건데 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이제 그 마지널리제이션 텀을 우리가 그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그 1이 되는 컨디션을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에피션트하게 된 건데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그 디스크리트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아직은 정확한 답을 못 해가지고 얘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도 스코어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애초에 그 그레디언트라는 개념 자체가 꼭 컨티뉴어스에서만 정의되는 건 아니고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간의 이 마코브 체인 상에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뭐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인데,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가 그 컨티뉴스 버전처럼 아주 예쁘게 어떤 칼큘러스 개념처럼 계산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매트릭스 계산에서의 어떤 나오는 결과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와닿는 그런 예쁜 좀 그 계산 공식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이 있는 거죠. 가령 체인지 오브 베리어 포뮬라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 스코어 베이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포뮬라가 다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버전에서도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건 가능한, 그러니까 스코어를 계산하는 건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칼큘러스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그 유재중 교수님께서 한 질문, 네, 그 컨티뉴어스 케이스에서 그 엡실론 더한 형태랑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이제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준현님의 질문, 텍스트 제너레이션 시 컨텍스트를 모델에 어떻게 줄 수 있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주연님 혹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때, 뭐, 예를 들어, A랑 B랑 이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A가 말한 문장이 하나 있으면, 이제 B에 대한 B가 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A의, 발화를 모델에 집어 넣으면, 이제 그 모델이 그에 해당하는 대답을 생성하는 식을 저는 상상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기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출발하는 것만 보이고 있어서요.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 t는 뭐 128, t는 25, t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앱졸빙 스테이트인 마스크인 경우에서 아예 새로운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그 corrupted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은 그냥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그 토큰 임베딩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x0에 대한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에 대한 그 로짓을 예측한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 논문이 공식 오피셜 아니, 그 코드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뭐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고 그런 거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이 논문에 소개한 트랜지션 매트릭스 중에 토큰 임베딩 디스턴스라는 종류의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그 각 토큰들의 임베딩을 구한 다음에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그 트랜지션을 하는 이런 매트릭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토큰 임베딩 구하고 그걸 모델에 태운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